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7강을 공부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 수의 대수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배우는 수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룬 것 같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보시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일정하게 한 칸 떨어져 있는 수 1, 2, 3 같은 숫자들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말하고, 또 0과 1 사이, 1과 2 사이에 있는 점들 중에 분수 또는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점들도 무수히 많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이게 바로 초등학교 때까지 배운 수의 범위였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수직선을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또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도 막 1, 2, 3이라는 숫자, 또 그 사이에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새롭게 배우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숫자들에게는 이제부터 플러스라는 부호를 붙여서 우리는 양수라고 말하자. 또 왼쪽에 떨어져 있는 숫자 앞에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서 음수라고 말하자. 이렇게 배우시고 바로 이 수들을 통틀어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유리수에 대해서 유리수로 공부를 하실 테니까 유리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렸는데, 유리수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 유리수의 종류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와 같은 수가 있고, 그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분수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를 통틀어서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운 숫자들은 물론 당연히 사칙연산도 곧 배우시게 되지만 일단 수의 대수 먼저 배우게 되시는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절대값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 좀 헷갈려 하시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값이란 뭐냐? 수직선 위에서 0과 어떤 수와의 거리를 말한다. 0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수입니까? 이것을 절대값이라고 말하고, 그 수를 말할 때 우리는 절대값 A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여기 기호예요. 기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칸막이처럼 생겼어요. 가로인데 칸막이처럼 생기고 그 안에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절대값 A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을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냐? 절대값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절대값 기호안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칸 떨어져 있는 점을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0으로부터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0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3칸 떨어져 있어요. 이 얘기죠. 자, 플러스 3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3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3칸 떨어져 있는 점을 말하는 건데,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0으로부터 도대체 몇 칸 떨어져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의 절대값 또한 3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절대값을 말할 때는 부호를 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거리가 얼마냐?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가 3인 수는, 곧 0으로부터 거리가 3칸 떨어져 있는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지금 위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0으로부터의 거리가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떨어져 있는 숫자가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값 A가 3인 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2개가 존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지금 따라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0을 기준으로 같은 수직선 위에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반드시 0을 제외하고 2개씩 존재해요. 0을 제외한 모든 수는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2개씩 존재하고, 하나는 왼쪽 마이너스, 하나는 오른쪽 플러스라는 부호를
붙여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절대값을 물어보면 부호를 뺀 숫자로 말하면 된다. 0으로부터의 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부호를 뺀 숫자만 말씀하시면 절대값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절대값이 같은 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유리수범에서 0 빼고 전부 다 2개씩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존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0의 절대값은 0 하나밖에 없겠죠. 자, 절대값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공부하고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여기 조금 쉬워지죠. 수의 대소, 크기라는 거예요. 대소는. 자,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정했느냐 하면 오른쪽에,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크다,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정했어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모든 양수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양수가 당연히 클 것이고, 음수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0이 음수보다 항상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수끼리, 이 수의 비교에서 양수끼리의 비교는 그냥 우리가 1이 커 2가 커 했을 때 여태 한 거하고 똑같아요. 2가 더 큰 거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다는 걸 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음수에 대해서, 음수끼리의 대소를 좀 어려워하세요. 자, 음수끼리의 대소는 오히려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라고 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좀 요렇게 제 생각엔 했으면 좋겠어요. 양수와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1가 커, 1이 커, 2가 커 하면 당연히 2가 크잖아요. 그런데 음수는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우리가 평소 양수의 대소 비교와 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실수가 좀 적어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3분의, 이제 정수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분수 같은 경우에요. 분수는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그럼 애들 금방 2분의 1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커, 마이너스 2분의 1이 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시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그럼 2분의 1이요. 그럼 반대로, 둘 다 음수일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크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실수가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음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서 이렇게 수의 대수를 표현하는 것에서는 부등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등호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부등호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명칭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는 부등호는 크다, 초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작다, 미만, 이렇게 돼 있으면 크거나 같다, 이상, 작지않다, 이 표현이 지금 3개나 됩니다.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작거나 같다, 이하, 크지 않다라는 부등호인데, 요 부등호를 보시면 바로 이 말들이 바로 생각나셔야 되고, 다시 이 말들이 생각나면 바로 이 부등호가 생각나셔야 되는데, 쓰실 때는 지금 왼쪽 지금 보시죠? 왼쪽에 은는 이가 면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이 은는 이가 면, 문장을 읽으실 때 은는 이가 면을 왼쪽에 먼저 쓰시고, 부등호에 해당되는 말을 보시고 부등호 쓰시고 또 나머지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제로 들어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부등식의 표현입니다. 자, 부등식 표현은 A는 3보다 제가 크지 않다라고 썼어요. A는 여기 는 붙어 있잖아요. 그럼 A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부등호 크지 않다, 바로 크지 않다 어디죠? 여기 있죠? 그러면 요 부등호에 해당되는 거 쓰시고, 그 다음에 3을 오른쪽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부등식의 표현을 약간 공식화처럼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요걸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부등호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등호가 2개가 있는 경우는 요것을 적용하기보다는, 자, 지금 은는 이가면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은는 이가면 가운데 쓰시고, 뭐 예를 들면 여기는 간단하게 x는 하면 x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만 x의 2배에서 3을 빼면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은는 이가면에 해당되는 걸 가운데 넣으시고, 부등호 방향은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둘 다 쓰셔요. 그러고 나면 작은 수를 왼쪽에, 큰 수를 오른쪽에 쓰듯이 습관적으로, 이거 약간 기계적으로 좀 공식화해서 좀 쓰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는 마이너스 2초가 3 이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A는을 가운데 쓰시고, 자, 부등호는 무조건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쓰시는데, 마이너스 2가 3보다 작죠. 그럼 왼쪽에 3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 초과라는 단어에는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호 없이 쓰고 이하라는 단어에는 지금 보시면 등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등호를 붙여서 써주시는 건데요. 자, 이렇게 부등식 표현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시긴 하는데, 이게 지금 특히 이렇게 두 개의 부등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뭐 x는 가운데 작은 수, 큰 수 하면서 부등호 종류 중에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해서 써주시면 실수하지 않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지금 특히 중요한 절대값 꼭 기억해 두시고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 표현하는 것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